38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생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오히려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표정을 지켜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가 떠올린 한 환자가 있습니다. 93세까지 정정하게 살다가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였습니다. 늘 손주들을 기다리며 마당에 꽃을 가꾸던 그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꽃도 사람도 자주 봐야 예쁘더라. 그녀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하게 웃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의 경험을 통해 죽음 곁에서 배운 삶의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5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든다는 것을 의사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APA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며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약 43%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유난히 밝았던 80대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평생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전 재산을 잃었지만 그는 다시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죽는 날까지 하루 한 명 손님이 와도 행복해. 그렇게 말하던 그는 병실에서도 간호사들에게 군고구마를 구워 나누어 주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항암 치료로 몸이 쇠약해졌지만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링거를 맞으며도 손수 구운 고구마를 들고 병동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삶이 내 맘대로 안 된다면 내 마음이라도 내가 지켜야지. 그가 세상을 떠난 날, 병동 복도에는 그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고구마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고 간호사들은 회상했습니다. 이 말은 그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오랜 시간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타인과 따뜻함을 나눌 줄 아는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85세 할머니는 자녀들 사이의 오랜 갈등 속에서도 늘 손바느질을 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얼굴조차 보기 꺼려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재봉틀 앞에 앉아 실과 바늘로 세상을 엮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형편에도 손주들 하나하나에게 맞는 옷을 만들어 주었고 그 옷을 입고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손주들이 입었던 작은 조끼와 털모자에는 그녀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이나 손작업 같은 활동이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암 발생률과 심장질환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자녀들이 찾아와 서로 다툴 때면 말없이 손바느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삶이란 옷감을 짜는 것 같아 때론 엉켜도 다시 풀면 돼. 풀고 또 짜다 보면 결국 멋진 무늬가 나오더라. 그녀의 말은 자녀들에게는 물론 병실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그녀의 말과 손때 묻은 작은 옷들을 떠올리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바느질은 단순한 손작업이 아니라 가족의 상처를 꿰매고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으로 적당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운동일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강조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한 사람들은 오히려 운동에 목숨 걸었던 사람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던 사람들이 오래 건강했습니다. 78세까지 농사를 짓던 어르신은 병원에서도 침대 옆에서 허리를 숙여 잡초 뽑는 흉내를 냈습니다. 이러니까 몸이 좀 풀려. 과하지 않게, 그러나 늘 몸을 움직이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기력이 달랐습니다. 그 어르신은 입원 전까지도 집 앞 텃밭을 가꾸고 밭고랑 사이를 걸으며 잡초를 뽑곤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맨손 체조를 하고 논둑길을 따라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논에서 바람 맞으며 걷던 그 기분이 그립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시원해지거든. 몸이 불편해져도 의자에 앉아 손으로 허공에 흙을 고르는 신용을 하며 미소 짓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90세 넘어서도 건강했던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이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풀을 뽑았습니다. 손발 놀리면 기운이 나더라고. 그는 무릎이 아파도 손수 지팡이를 만들어 사용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손수 만든 지팡이에 자신의 이름과 걸어야 산다는 문구를 새겨 넣은 그는 늘 움직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안 걸으면 몸이 녹슨 것 같아 걸어야 숨 쉬는 것 같고 살 것 같지. 그는 장날이면 일부러 장터까지 천천히 걸어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는 85세까지 집 주변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풀을 뜯고 땔감을 주었습니다. 산길 오르내리면 다리가 튼튼해. 다리가 든든해야 내가 내 일을 하지. 허리가 굽어도 몸을 움직이며 땀 흘리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고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며 몸을 썼습니다. 병실에서도 가끔 이불을 스스로 털고 병원 화단 주변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무거워져.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 실제로 침대에만 누워있던 사람들은 우울증을 겪거나 삶에 대한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체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약 3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또한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 운동을 지속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0%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출처 하버드 의대 연구. 이러한 과학적 근거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생명 연장의 비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몸을 움직이려 노력한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도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했던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통증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단순히 근육 유지에 그치지 않고 뇌에서 행복감을 유도하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도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곧 삶을 움직이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몸을 움직이며 스스로 삶을 돌봤던 이들은 마지막까지 기운을 잃지 않았고 그들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은 사람을 살립니다. 시골집 마당에 나무 한 그루 심고 평생을 돌보던 85세 할아버지는 병실 창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햇빛만 봐도 기운이 나. 그는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창밖을 바라보며 햇살이 비치는 순간마다 눈을 감고 따뜻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생전에 늘 아침마다 집 마당에 물을 주고 제일 좋아하는 감나무 아래에서 손주들과 함께 감을 따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나무도 사람하고 똑같아 돌봐주면 알아보고 열매로 보답하지.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결국 그렇게 서로 기대고 돕는 거지. 자연을 돌보며 그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태도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의 삶에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정과 배려의 가치를 끝까지 되새기게 했습니다. 또 한 명의 할머니는 도시에 살면서도 창가에 작은 화분을 가득 두었습니다. 아침마다 꽃잎 열리는 걸 보면 나도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 그녀는 손수 작은 토마토와 상추를 키우며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쓰다듬었습니다. 하루는 꽃이 시들어가자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녀석들도 나랑 같이 자라잖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애들도 시들해지는 것 같아. 내가 힘을 내야 저 애들도 힘을 내더라고. 자연을 돌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도 돌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친구를 잃고 큰 슬픔에 빠졌을 때도 말했습니다. 그때도 화초들이 날 살렸지. 물을 주면서 같이 울었거든. 내가 울 때 저 잎사귀들도 같이 젖더라고. 근데 다음 날 보니까 더 싱싱해진 거야. 나도 살아야겠다 싶었지. 화분 앞에서 울고 웃던 그녀는 자연이 주는 생명의 힘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자연은 단지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자연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와 회복, 그리고 생명력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잎이 떨어져도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시든 꽃이 다시 피어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계속된다는 것을 자연은 말없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렇더라. 힘든 날이 있어도 언젠가 다시 펴 기다리면 돼. 자연 속에서 얻은 그 깨달음은 그녀의 말과 미소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자연이 그녀의 삶에 스며들었듯이 그녀의 긍정과 희망도 이웃들에게 번져갔습니다. 자연이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 여유가 삶의 질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삶이 계속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자연과의 접촉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삼림욕이라는 자연 속 걷기 활동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환경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창밖에 나무가 보이는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통증도 적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주말마다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연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손수 키운 화초 하나, 작은 텃밭에서 난 상추 몇 장이라도 우리의 삶을 생기있게 만들어줍니다. 병실 창밖에 작은 나무 한 그루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식으로 건강을 해친 이보다 제철 채소와 소박한 밥상을 지킨 이들이 마지막까지 편했습니다. 90세 할머니는
늘 소금에 절인 나물을 조금씩 집어 드셨습니다. 욕심내면 탈이 나더라 밥도. 인생도 그래.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직접 밭에서 나물을 뜯어와 손수 무쳐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밭일을 하며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제철에 나는 것들을 먹으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오이랑 상추, 가을에는 고구마, 겨울엔 무랑 배추. 그때그때 나는 것 먹으면 몸이 순하게 따라가더라. 라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먹는 것이 몸에 가장 좋다는 것을 몸소 터득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았더니 90이 넘어도 큰 병 없이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보양식을 먹고도 병에 걸려 쓰러지는 모습을 자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 먹어도 다 소용없더라. 결국 욕심이 병이야. 몸은 자기가 원하는 걸 알아서 찾아 먹게 되어 있어. 실제로 그녀가 알던 부유한 지인은 한정식집과 고급 레스토랑을 전전했지만 결국 고혈압과 당뇨를 얻어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할머니는 밭에서 막 뽑은 상추에 된장만 찍어 먹어도 소박한 보리밥 한 그릇에 열무김치만 있어도 늘 만족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강조합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는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 노년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은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이 1800kcal 적당하면서도 채소와 해조류, 콩류 중심의 식단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지중해식 식단처럼 자연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음식, 그리고 지나치지 않는 절제된 식사 습관이야말로 오랜 세월 건강하게 삶을 지탱해주는 비결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값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제철에 나는 자연 그대로의 소박한 음식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큰 보약이었습니다. 또 다른 88세 어르신은 아침마다 구운 고구마 한 개와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속이 편해 하루가 든든하지. 그는 젊은 시절 위장병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고 이후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아 고구마와 된장국을 꾸준히 먹었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달달해서 좋고 된장은 속을 든든하게 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그는 고구마와 된장국 외에도 무김치와 삶은 달걀, 간단한 생선구이를 곁들여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겼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고 배부르기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는 습관이 몸을 가볍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었다고 했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음식, 그리고 지나치지 않는 절제된 식사 습관이야말로 오랜 세월 건강하게 삶을 지탱해주는 비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혼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외로워했습니다. 반면 88세 어르신은 손주들이 매일 병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아파도 이놈들 보고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은 숙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과자를 나눠 먹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손주들이 있는 것만으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병실은 손주들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 소리는 무겁게만 느껴지던 병실 공기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간호사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웃는 소리 들으면 아픈 것도 잊혀. 사람 소리가 들려야 살맛이 나지. 이게 약보다 낫다니까. 그렇게 그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른 방의 92세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배우자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과는 여러 사정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방문객도 거의 없었고 말벗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받아 먹긴 했지만 그것조차 혼자서 조용히 삼켰습니다. 그녀는 가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누구라도 좀 와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은 눈물을 보이며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얼굴의 생기도 사라졌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이름을 불러주는 이 하나 없는 하루하루는 그녀를 점점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고 병실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그녀가 누웠던 침대는 비워졌지만 그 공간은 오랜 시간 적막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곁에 사람만큼 좋은 약은 없다는 것을. 따뜻한 손길 하나, 말벗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가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버틸 힘이 된다는 것을. 친구와 가족, 이웃과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덜 외롭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도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고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 말 한마디가 삶을 마무리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안식이 되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87세 할머니는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모임은 거의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면 병도 물러가더라. 라고 했던 그녀는 사실 지병으로 약을 달고 살았지만 친구들을 만나는 날만큼은 아픈 것도 잊었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때론 눈물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치유제였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이 결국 가장 큰 보약이었음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NIH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50%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들이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고 치매 발생 위험도 현저히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75년에 걸친 연구 끝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과 건강의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 사이의 온기가 건강과 장수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를 몸소 보여준 사례가 많습니다. 한 95세 어르신은 90을 넘긴 나이에도 정정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매주 마을회관에서 친구들과 만나 장기를 두고 작은 밭에서 함께 일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 만나고 웃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지. 내 나이에 이렇게 웃으며 사는 것도 복이지.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을 나눴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친구들이 자주 찾아와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친구가 손을 잡아주었고 그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이들의 평온한 얼굴과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난 이들의 쓸쓸한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람 사이의 온정은 최고의 보약이자 삶의 이유였음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비법은
오히려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면 몸과 마음,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고르게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소소하지만 중요한 건강관리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가 건강해야 진정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몸을 위한 건강 습관으로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도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하루 30분 걷기는 어떤 운동보다도 효과적인 건강 유지법입니다.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시장까지 걸어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은 노년 건강의 기본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몸의 리듬을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위한 습관으로 첫째,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외롭고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삶의 소소한 행복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둘째,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진다 해도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것도 의외로 큰 힘이 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보면 어색하더라도 기분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관계를 위한 습관으로 첫째, 가족과 친구에게 자주 안부를 전해 보십시오. 가끔씩이라도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한 번쯤 얼굴을 보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내 덕분이야,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셋째, 외롭다고 느껴질 때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너무 오랜만이라 망설여질 수 있지만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면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준비하여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첫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일이나 다른 일상에 바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자주 미루다 보니 어느 순간 가족은 멀어지고 후회만 남았습니다. 둘째는 하고 싶은 일을 미루기만 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여행을 가야지, 언젠가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지 못한 일들이 마음에 짐이 되어 남았습니다. 셋째는 건강과 사람보다 일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지만 건강을 잃고 나니 그 어떤 일도 소용없었습니다. 아프고 난 후에야 비로소 가족과 친구들이 더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후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말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의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결국 오늘을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앞두고 있다면 먼 미래보다 오늘 하루를 잘 가꾸어 보십시오. 창밖 햇살을 한 번 더 보고 손주와 통화 한 번 더 하고 식탁에서 좋아하는 반찬 하나 더 집어 보십시오. 그것이 결국 장수와 건강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